월드 유치전이 벌써부터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발빠르게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교육당국이 다양한 진로 교육을 위해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양만권 기업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최근 경제 동향과 공동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가 호남권에 전문 직업 체험이 가능하고 미래 유망 분야 창업 트렌드를 선도할 잡월드 신규 설립 계획을 내놨는데요. 순천시가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밝히면서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호남권에 자볼드의 설립에 들어갑니다. 자볼드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미래 창조형 직업 체험의 기회를 주고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을 통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자볼드 호남권 설립을 위해 500억 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올해 그 시작으로 실시 설계를 위한 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5월 말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5월 말은 좀 빠를 것 같고 아마 6월 초순 정도나 아니면 6월 중순경 이 정도로 예상은 돼요. 저희도. 순천시도 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호남권 자볼드의 지역 유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2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자볼드와 연계 인프라가 될 에코 에듀 체험센터와 순천만 랜드 조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이러한 기존 인프라와 함께 또 에코 에듀 체험센터 등 앞으로 우리 순천만 랜드에 구성될 각종 시설들과 함께 연계된다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광주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형국 속에서 지역의 정치권도 자볼드의 순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어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볼드가 순천으로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순천시는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호남권과 부산, 경남권 200만 초, 중, 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 2학기부터 일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첫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교육당국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교육을 위한 지원단을 발족하는가 하면 진로체험처 홍보를 통해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먹을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진로체험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초밥을 만드는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버닝펜으로 나무에다 그림을 그려보는 공예가 체험도 해보고 미래 여러 직업에 활용될 3D 프린트 기술도 배워봅니다. 드럼을 쳐보며 유명한 뮤지션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방송사 기상캐스터가 돼 직접 일기예보를 하기도 합니다. 2학기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각계 기관 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직업체험체에서 미리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직업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하였는데 이 체험을 함으로써 저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요리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의 나중에 미래의 적성과 직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기부터 첫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시군 교육청과 학교마다 시행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처 선정과 함께 각계 각층 기관단체와 학부모, 선생님들로 구성된 진로체험 지원단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는 인사들로 진로 멘토단을 따로 만들어 각 학교로 돌며 학생들의 진로 교육도 책임집니다. 학생들은 꿈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직업팀별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 체험처 연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시험에서 잠시 해방돼 자신만의 창의력 개발과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자유학기제. 학교와 직업체험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 속에 지역에서도 제대로 정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2018년부터 도세로 전환해 이를 도내 시군에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시 재정 자립도가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재원의 40%를 차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에 분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전국적인 자치단체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적극 막아낼 방침입니다.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 시점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고 확보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국고 확보 추진 보고회를 갖고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예산 250억 원과 진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60억 원 등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 국비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시 등 자치단체들도 오는 2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요구 시한을 앞두고 사업별 국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신청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 처리됩니다.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센인권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늘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국내 한센인 9명에 대해 1인당 800만 엔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한센인들은 현재 모두 세상을 떠나 보상금은 유족 등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결정을 받은 국내 한센인은 590명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특강에 나선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특강에 앞서 고 손양원 목사 기념관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려면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헌데 전남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등 3가지 동력산업과 16개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 역시 호남 고속철과 조선산업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정책 간담회 계획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40일이 지난 그것도 20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29일 간담회를 연다는 날짜만 잡혀 있을 뿐입니다. 각자 사정들이 다 있고 그게 일정 맞추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 파악 중이거든요. 간담회 장소도 문제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시청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던 곳과 달리 전라남도는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인 광주시 교육청과 대조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달 초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직 정책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혔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들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와 비교해 봤을 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 지역 철강업계가 전라남도의 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과 인력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광양제철소 등 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 자금과 양질의 기능 인력, 금형 열처리 등의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여수산단 10대 기업 공장장들을 만나 소방훈련장 설치와 부두 확장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화학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힐링과 생태환경체험 테마파크인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예정지인 순천시 연향동과 해룡면 대한리 인원 65만 500여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오는 2021년 5월 11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억제와 투기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발 사업 진행과 토지거래 동향 등을 분석해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초 복합 리조트 선정에서 여수 경도가 제외되자 개발 차선책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2.16제곱킬로미터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고 추가 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도 개발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서게 된 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문화적으로 승화시키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나고 5.18 기념일이 다가오지만 문화전당과 광주의 5월은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광주와 전당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곳이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월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를 전시하고 민주인권교육의 중심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당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서도록 설계된 것도 5.18 희생자들과 광주 정신을 우러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민주평화교류원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총탄 자국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5.18 재단과 5월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원상 복구와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놓을 정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교류원은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콘텐츠 제작도 80%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달째 공정이 멈춰 있습니다. 5.18 단체의 요구대로 건물을 복원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국과수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총탄 자국으로 볼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상황실을 복원하려면 새로 설치한 승강기 등을 다시 철거해야 합니다. 더욱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에 이미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상황실, 방송실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된 이후에 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이번 건물 복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전시 콘텐츠를 둘러싼 5월 단체와의 이견 때문에 리모델링이 1년이나 지체됐었습니다. 지난 2008년엔 별관 철거 논란으로 2년을 흘려보냈고 이로 인한 공사 지체 때문에 시공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5월과 전당의 불편한 동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포스코가 전면 개수 공사 중인 광양 5고로의 재가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5고로의 화입 일정을 조업 안전을 위해 다음 달 7일 이후로 연기하고 다른 고로의 가동률을 높여 쇳물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이라며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5고로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5천만 톤의 쇳물을 생산했으며 지난 2월 15일 일대기 조업을 마무리하고 확장 개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만권 기업체와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 화합의 초석을 놓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율촌산업단지 내 전남 테크노파크 잔디공원에서 30여 개 광양만권 입주기업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광양만권 노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회사별, 지역별 참가자들의 노래자랑과 입주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된 오늘 행사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흥겨운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축구 정규리그 경기가 6년 만에 순천에서 열립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1라운드 경기가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상대인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은 일부 시설이 부족하지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경기를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잔디와 관람석을 정비한 순천시는 프로축구연맹의 자문을 통해 앞으로 샤워장 등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오늘 순천 매안초등학교에서 순천 지역 교직원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도서벽지 근무 교직원의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순회 간담회는 다음 달까지 전남도 내 시군을 돌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 공사 현장에서 집안이 무너지면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직원 71살 강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